이번 영상부터 시작할 10번째 챕터에서는 문자와 문자 스타일, 치수와 치수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문자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설명을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0-1번 챕터로 되어 있는 걸 영상 2개로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스타일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자 스타일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글꼴이라고 해서 보통 폰트라고들 많이 부르죠. 요 문서에서 사용을 하는 요 폰트에 이미 글꼴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왜 오토캐드에서는 그냥 글꼴 쓰면 되지 스타일이라는 걸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서 파일에서는 이 통으로 된 파일 자체가 오토캐드에서는 한 개의 여러 줄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토캐드에서 문자 하나를 찍을 때 사실 요 워드 파일 한 개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 개별의 글자들이, 문서들이 여러 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씩 글꼴을 지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 개의 글자의 글꼴을 한 번에 바꾸고 싶다, 이런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꼴 설정을 한 번 묶어서, 마치 도면층으로 객체 특성을 한번 묶어주듯이 스타일이라는 걸로 한 번 묶어서 나중에 글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문자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제 도면에서는 다 문자 스타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는데, 요번에는 문자 스타일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문자 스타일이라는 창을, 독립적인 창들을 열어줘야 돼요. 이 스타일이라는 친구들은 설정하는 창들이 각각 독립적인 창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버튼으로는 요 주석, 홈 탭에서 주석 패널을 확장시키면 밑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오른쪽에는 현재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들이 사실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문자 스타일이, 그다음 그 밑에 건 치수 스타일, 다중지시선 스타일, 테이블 스타일, 이렇게 각각의 스타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도 요 주석 패널에서도 버튼들이 있는데요. 문자 패널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대각선 화살표가 있죠. 요게 스타일이에요. 치수에서 대각선은 치수 스타일, 지시선에서 대각선 버튼은 다중 지시선 스타일, 테이블은 테이블 스타일이겠죠. 이렇게 버튼들이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열든 추석 탭에서 열든 상관이 없긴 한데,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 이것도 명령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자 스타일은 모든 스타일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서 글꼴을 정해 놓으면 치수 스타일에서 그 글꼴을 가져가서 쓰고, 지시선 스타일에서도 그 글꼴을 가져가서 씁니다. 그래서 뭐 문자 스타일이라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명령어가 STYLE이고요. 그 중에 앞에 두 글자 ST만 입력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스타일 창을 열어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왼쪽에 목록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미리 보기가, 글자가 대충 이렇게 써준다 라고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주석에 보면 앞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종이로 도면을 그릴 때 1대 100인지 1대 500인지 요 1cm를 그리면 1대 100에서는 몇 cm가 될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스케일 바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직접 삼각형 형태로 된 자 같은 건데요. 그걸 직접 대보고 요 길이는 1대 100에선 얼마다라는 걸, 그런 걸 측정을 하곤 했어요. 그 삼각형 자, 스케일 바, 스케일 자라고 보통 스케일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그거의 단면 표시입니다.
요거는 사실 배치라는 도면 요소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주된 용도가.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요 스케일에 대한 내용은 배제를 하고 기본 설정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요 스케일 축척이 들어간 주석이란 친구는 빼고 사용을 보면 스탠다드라는 글꼴 한 개밖에는 없죠. 그리고 그 글꼴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는 에어리얼이라는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문자를 쓰면 요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글꼴을 몇 개 만들어 볼까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 스타일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은 알아보기 쉬운 걸로 하셔야 됩니다. 보통 뭐 용도별로 쓴다든지 아니면 글꼴에 이름을 직접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꼴이 치수에만 사용할 글꼴이다. 그러면 치수라고 쓰고요. 혹은 치수 중에 뭐 스케일이 1대 50인 치수에 쓸 거다. 그러면 치수 50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글꼴 이름으로 그냥 할게요. 굴림이란 걸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굴림이란 폰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쓰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잘못했다 그래서 삭제할 필요는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누르면 이 스타일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때 F2번 버튼을 사용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2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 바꿀 때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글꼴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글꼴에 보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폰트가 쭉 나오는데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요 앞에 골뱅이 표시, 표시가 있는 요 글꼴들은 세로 쓰기 글꼴이에요. 요새는 문자를 세로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친구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걸로 문자를 작성을 하면 문자 객체 자체가 270도 회전을 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들을 보면 앞에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어요. T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 알파벳 A 비슷하게 써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T라고 써 있는 건 트루 타입 폰트라 그래서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땡겨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SHX 앞에 A라고 이런 아이콘들이 붙어 있는 친구를 보면 맨 뒤에 파일 이름 .shx라고 써 있습니다. 이 shx가 확장자거든요.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형태 기반 글꼴의 확장자입니다. shx는 사실 shp라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shx라는 수정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해서 컴파일이라고 보통 하죠. 암호화해서 shx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도면에서 쓰는 형태 기반이에요. 벡터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글자들이 이렇게 두껍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얇게 표시돼요. 얇은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신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객체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형태 기반의 SHX 확장자의 글꼴, 보통 SHX 폰트라고들 하는데 형태 기반 글꼴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 기반이다 보니까 인쇄하거나 아니면 오토캐드 안에서 작동할 때에 속도가 조금 더 빨랐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요 SHX 폰트 관련돼서 문제점이 좀 많아요. 버전 체크를 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요새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트루타입 폰트를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이것도 옛날 도면 열면 있긴 있으니까 알아두기는 알아둬야 돼요. 자, 일단은 윈도우에서 쓰는 트루타입 폰트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SHX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 굴림이란 스타일에 굴림이란 폰트가 글꼴이 설정이 된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굴림이라는 스타일을 만들었으니까 문자를 저걸로 한번 써볼까요? 현재 스타일을 굴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써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니까 단일행 문자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1, 2, 3 A, B, C 가나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작성을 끝내줍니다. 그럼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다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재 스타일을 다시 스탠다드라는 친구로 바꿔주고요.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한 번 더 작성을 해볼게요. 1, 2, 3 ABC 가나다. 생긴 게 다르죠. 글꼴 생긴 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폰트가 다르니까. 스타일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 스타일이라는 친구에 글꼴이라는 게 저장돼 있고 그게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글꼴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스타일이라는 친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바꿔줄 수가 있어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걸 하나 설명을 할까 해요. 자,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요 크기도 설정을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뭐가 좋은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굴림에서 새로 만들기 굴림에 50이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림 글꼴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에 높이 값에 50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적용 닫기. 요 앞에 쓴 50이라는 게 높이 50을 표시하기 위해서 50이라고 쓴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자, 뭐가 다른지 높이를 설정하지 않아서 0으로 들어가 있는 굴림이라는 스타일과 높이가 설정되어 있는 굴림 다시 50이라는 친구랑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굴림이란 걸로 단일행 문자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높이 값을 입력을 하죠. 마우스 커서로 높이를 찍어줘도 되고요. 숫자를 입력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각도 입력을 하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굴림 50이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 여기에는 높이값 50이라는 게 이미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사용할 때 문자를 집어 넣을 때 시작점을 클릭을 하면 높이값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회전 각도로 바로 넘어가요. 요 밑에 명령에게 살펴보면 스타일은 요거고 문자 높이에 50이라고 찍혀 있죠. 아예 찍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엔터를 한 번 더 누를 필요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를 스타일을 수정을 해준다 그래서 요게 바뀌진 않아요. 미리 써놓은 객체에는 요 사실 높이 값에 문자의 크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스타일에서는 어, 글꼴만 입력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스타일에 정해진 앞에서 요 창에서 썼던 요 문자는 문자를 새로 쓸 때 높이 값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문자 높이를 뭐 100으로 수정을 해줬다 라고 해서 미리 써놓은 객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새로 글자를 집어 넣을 때 높이 값을 입력하는 과정이 없어져서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입력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글꼴에 대해서 두 가지 글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 글꼴 설정에서 T라고 써져 있는 요 친구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글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윈도우의 제어판을 열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보기 기준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어판에 보면 글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 이 친구는 탐색기에서 윈도우 아래에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도 되고 이렇게 열어도 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들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땡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글꼴을 새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로드되지 않아서 컴퓨터를 재부팅하기 전에는 글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글꼴 설치를 새로 했으면, 여기서 설치라는 건 다운로드 받은 누구에게선가 건네받은 확장자가 ttf,ttc 등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기 안에 그냥 붙여넣기 하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이 폴더 안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트루타입 폰트들을 오토캐드에서는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x라는 친구는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설치를 해요. 오토캐드 설치할 때 기본 폴더들은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설치할 때 아무 경로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C 드라이브 아래,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 오토데스크 아래에 버전별로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글꼴들을 자동으로 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 로드 하는 것도 오토캐드를 껐다 켤 때에 로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집어 넣었으면 캐드는 한번 껐다 켜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확장자가 shx인 파일들이 글꼴들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확장자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shx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집어넣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shx 폰트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글자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shx라는 글꼴을 사용을 하는데, 스타일을 만들어서 글꼴을 가장 기본인 심플렉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자가 shx인 형태 기본 글꼴로 설정을 했어요. 높이 값은 0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스타일 shx죠. 문자를 쓰는데 1, 2, 3 A, B, C 그 다음에 가, 나, 다라고 썼는데 물음표로 표시가 돼요. 그럼 내용이 잘못 들어갔냐? 쓴 문자를 선택을 하고 특성 창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자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ABC 가나다라고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화면에는 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 2, 3 ABC는 사용하는 요 스타일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요 파일에 1, 2, 3과 ABC는 들어가 있지만 가나다는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컴퓨터에서 폰트를 가를 때에는 요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큰 글꼴과 일반 글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벳과 숫자는 한 글자를 쓰면 1바이트로 계산을 해요. 용량이. 그런데 아시아 쪽의 언어, 형태 기반 언어, 그러니까 한글도 포함이고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 글자들은 알파벳이 아닌 다른 글자들, 아시아 쪽에서 사용하는 글자들은 한 글자를 쓸 때 2바이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빅 폰트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번역해서 쓰니까 큰 글꼴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큰 글꼴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 한글에서 쓸 글꼴을 설정을 해줘야만 화면에 한글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바이트짜리 영어랑 숫자에서 쓰는 글꼴인 거고요. 여기에 설정되는 거는 2바이트짜리 한글에 쓸 글꼴을 따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줘야만 한글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 큰 글꼴이 한글만 있는 건 아니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한글 지원하는 글꼴이 뭐가 있냐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맨 아래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4개의 글꼴이 있을 겁니다. 요 4개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요 두 번째 걸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영어와 숫자는
앞에 있는 걸로. 그리고 뒤에 있는 거에 한글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 큰 글꼴의 체크에 큰 글꼴 사용에 체크가 빠져 있으면 한글 전용 글꼴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화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체크를 해서 이 형태 기반 글꼴 사용을 할 때는 꼭 체크를 해서 한글 전용 글꼴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창을 닫아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한글이 제대로 표시되고 있죠. 물음표로 되고 있는 건 다시 설명을 하자면 물음표로 글자가 표시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1번 한글 전용 글꼴이 없다. 2번 혹은 그러니까 1번 글꼴을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았다. 혹은 글꼴 자체가 없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예시가 있을 겁니다. 예제 파일 중에 텍스트 스타일.ttf라는 이 친구를 열어보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도면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이 친구는 옥탑 지붕 FL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밑에 있는 건 이렇게 영어와 알파벳과 특수문자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둘 다 HY 울릉도 L이라는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한글만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문자 스타일을 한번 들어가 보면 HY 울릉도 L이라는 친구의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앞에 노란색 삼각형의 느낌표 표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이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자가 물음표로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앞에 여기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글꼴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되어 있는 글꼴이 내 컴퓨터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문자가 물음표로 표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면이 여기저기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문자가 물음표로 표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번 영상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글꼴 문자 스타일이 보고 글꼴이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개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 물음표로 표시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